모든 질병은 무엇의 변질이다? 세포의 변질이다. 세포의 변질은 무엇 때문이다? 유전자의 변질 때문이다. 유전자는 변한다. 유전자는 변해요. 생기를 받으면 켜지고, 생기가 막히면 꺼지고, 꺼졌다가도 또다시 생기를 받으면 다시 켜지고. 유전자는 변했다가 또 돌아왔다가 변했다가 돌아왔다고 한다. 그 유전자에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는 것은 결국 뭐 때문이다? 생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기와 유전자의 관계를 확실히 인식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변화무쌍해.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가 지금 변질되어 있는데 생기만 받으시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놀라운 소식, 제가 의과대학 다니고 저는 1967년에 의과대학 졸업했어요. 오래됐죠? 네, 1967년. 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무려 58년 됐나? 네. 네. 제 나이는 지금 82세. 네. 아시겠죠? 근데 왜 이렇게 팔팔하겠습니까? 네? 생기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생기. 저는 생기 참 많이 받고 살아요. 우리 이 사람은 유방암 말기예요. 근데 생기를 좀 받더니 이제는 뭐요? 자기가 환자인지 아닌지 모르겠대. 네. 어저께 서울서 혼자서 운전해가지고 왔는데, 네.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왔는데도 싱싱하대. 네. 처음에는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 통증이 아주 심했어. 통증도 싹 없어지고.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와요. 뭐만 받으면? 생기를 받으면. 문제는 이 생기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 꼭 같이 생활하는데. 아시겠죠? 우리 대식 씨. 저는 자꾸 상대라 그러고. 대식 씨는 악성 흑색종이라는 아주 나쁜 암이야. 그래서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통증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왜 박수쳐? 생기가 넘쳐.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다른 암 환자들로서 이런 얘기 들으면 생기가 나요, 안 나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저는 이런 분들을 항상 보니까, 예, 그러니까 생기가 넘치게 사는 거죠. 어, 어. 그래서 이게 나이가 이 횟수하고 상관이 없어, 가만 보니까. 예. 그래서 어, 음, 그래서 저는 어, 요즘 달리기 해요, 달리기. 어, 예, 달리기. 그래서 달리기 하면 한 4 내지 5km 달려요. 그 이상 달리기는 싫어. 10km. 그건, 아, 그건 제 나이에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한번 시작하면 뭐예요? 안 쉬고, 30분은 달릴 수 있어. 안 쉬고 30분. 저도 놀랐어요. 이게 되는구나. 어, 음.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왔냐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나이가 노화가 됐냐 안 됐냐에서 제일 쉽게 검사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고 한 발로만 이렇게 서 있는 이게 얼마나 오래 서 있을 수 있느냐. 어, 뭐 싱싱할 때는 젊을 때는 이거 한 발 들고 뭐예요? 한없이 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나이가 드니까요. 아, 저는 안 걸을 줄 알았어. 어, 제가 75세부터는 어, 서 있긴 서 있는데 안 돼. 그리고 옛날에는 이거 있잖아. 이거 한없이 서 있을 수 있어. 근데 75세부터는 옛날엔 제가 그 스트레칭을 어, 스트레칭을 여러분 시켜 드렸어요 아침마다. 근데 75세 이후 76세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 내 모범이 안 된다. 그래서 차재민 씨가 하는 거예요. 예. 어. 근데 달리기를 하고 나니까 오. 근데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은 이제 암이 탁 낫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야 돼. 예. 이 달리기는 굉장히 운동 중에는 최강 운동이야. 어, 뭐냐면 뭐 아무리 등산해도 뭐예요? 어, 걷고 해도 뭐 숨 차지 않잖아요. 근데 달리기는 이게 어, 어, 한 10분만 달려도 어떻게 이게 와요. 그래서 우리 대식 씨도 암 탁 낫고 나면 시작해. 이게 참 좋은 운동이야. 어, 어. 그래서 이걸 제가 유튜브에서 서울대학 서울의대 출신 의사인데 재활의학과 의사 여자 교수예요. 그래서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 저는 의과대학 다녀도 이런 운동이 뇌를 발달시킨다
하는 건 배워본 일이 없어. 근데 이분이 이제 요즘 그걸 알게 된 모양이야. 그래? 어떻게 운동이 뇌는 그냥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맞아요. 어. 이거는 뇌거든요. 네. 이 뇌에서 중심을 잡아준단 말이야. 그 뇌가 점점 노화가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단에서 내려올 때도 뭐예요? 불안해. 나이가 들면. 어. 그꼭 잡고 내려와야 되고. 어. 근데 이제는 어, 계단 올라가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고, 놀라워요. 그래서 낳기 전에는 하면 안 돼요. 낳기 전에는 걷기, 운동 충분해. 예, 그래서 아, 이제 등산 뭐 이 정도까지 이 달리기는 등산보다도 더 세요. 운동의 강도가 더 세다고. 그래서 어, 정말 놀라. 그러면서 어, 기억력이 확실히 나빠졌어요. 80 이후가 되니까 이 단어들이 잘 안 떠오르고 강의하는데 좀 불편해지더라고. 어. 그런데 그것도 예, 이제 이 중심이 잘 잡히니까 이 생각도 잘 떠오르고 확실히 달라요. 어.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어, 달리기의 목표를 두고 예, 지금 그래서 이거 딱 낳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달리기는 확실히 이게 예, 이게 너무나 좋으니까 막 욕심이 나. 이게 위험해요. 절대로 욕심 부리면 달리기는 실패. 예, 합니다. 그래서 아주 겸손해야 돼. 어, 예. 이렇게 달리다 보면 잘 달리는 사람들이 슉슉 지나가. 그러면 열받아. 예. 나는 뭐 쪼다긋고 뭐 그래요. 그럴 때 참아야 돼. 예, 참아야 돼. 내 페이스를 지켜야 돼. 예, 예. 꼭 진짜 그거는 안 그러면 조금만 달리기는 달리기 자체가 무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무리하는 건데 그래서 달리기 시작할 때는 그 슬로우 조깅이라 그럽니다. 그냥 걷는 건지 달리는 건지 모를 정도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점차로 나가면 참아줘야 돼요. 계속 참고 조절하고, 그러고 나가면 점점 숨 차는 게 점점 조금씩 더 좋아져요. 절대 이거 강제로 했다가는 무리가 가면 무릎 나가요. 무릎, 발목, 관절. 그러면은 이 나이 들어가지고 무릎 이게 관절이 나가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나이 들어서 관절 망가지면 끝이야. 못 걷죠? 못 걷고 뭐 집에 이제 이러면 그때부터 확 늙어버려. 그럼 비참해져. 나이 들어서 못 걸으면 이거는 완전히 어디 까미요? 어디 까미요? 요양원 까미야. 요양원 절대로 가면 안 돼. 지옥이야 거기는. 그러면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되면 유전자 다 꺼져. 왜? 기가 막히니까. 기가 막혀.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 그래서 아,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게 못 걷게 돼 가지고 요양원 가서 정말 정말 비참하잖아요. 다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분위기가 비참한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유전자 다 꺼져. 그런데 거기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럴 거야. 해가지고 딱 결심하고 악착같이 해가지고 결국 요양원을 나올 수 있도록 된 사람. 그 유튜브 보면 그런 스토리가 있어.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우리 나이가 되면 그럴 수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장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2세인데도 어떻게 해요? 뛰줄 수 있다. 아, 이거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예. 그래서 우리 달리기를 목표로 해서 그암 낫고 안 낫고를 목표가 아니라 뭐요? 달리기를 목표로 하면 암쯤은 그냥 나버려. 아시겠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참 감사하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의과대학 다니고 그 의학을 배울 때는 이런 걸 다 몰라서 달리기는 너무 과하다. 근데 물론 마라톤 이런 거 하면 너무 심하게 하면 달리기만큼 몸에 해로운 게 없어요. 하면 그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요 다 면역력이 약해요. 그래서 그 이봉주 씨도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상 생활을 한 몇 년 했어요. 오래동안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막 은금은금했는데 참 독종이죠. 결국 벗어났어. 최근에 왔어. 그래서 이 달리기를 세게 하면 이거는 몸에 아주 해로워. 너무 해로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달리기가 참 좋은 운동인데 이게 과했다 하면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맨 처음 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역사상 42.6km를 맨 처음 주파한 사람 뛰고 죽었어. 네. 그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전쟁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 강력한 스파르타를 아테네가 이제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빨리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전달해 줘야 돼. 42km 뛰었어. 한 병사가.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라톤을 계속 연습하고 그러면 면역력이 쫙 약해져 버려요. 그건 운동이 과해서 그래. 예. 그러니까 음. 네. 자, 그래서 아,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내일 되면 여러분의 두목이 오실 겁니다. 두목님. 음. 이 두목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간암에 걸려서 간경화, 간암, 그다음에
B형 간염. 그래서 간암이 너무 심해져서 아, 간 이식을 해야만 살 수 있다. 이식 안 하면 3개월밖에 못 산다. 라는 선고를 받았어. 그래서 그러면 간 이식, 간 이식한다고 그게 또 낫는 게 아니에요. 왜? 간암 말기니까 온 몸에 암세포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 이제 그 간 자기 간 떼고 남의 간 붙여놔 봐야 어떻게 되게? 몸 안에 있던 암세포들도 세간으로 들어가서 그 이식받은 세간도 암에 걸려요. 그러니까 좀 수명만 어떻게 이식 안 하면 3개월이지만 이식하면 뭐 한 2, 3년 또 살겠지. 이제 이런 거예요. 어. 그러다가 뉴스타트에 오셨어. 그래서 뭐 울고불고 이제 죽는구나 하다가 뉴스타트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6개월 만에 간암 싹 나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그게 2년 4개월 전이야. 그래서 이분은 지금 2년 4개월 동안 계속 뉴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왜? 자기는 이제 이 뉴스타트에 오시는 암 환자들을 위하여 자기가 그렇잖아요. 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번에 지금 두 분이 지금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힘나요, 안 나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근데 이 부분들은 아직도 완전히 낫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여기 이경원 씨는 완전히 낫고 지금 2년 4개월 동안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어. 점점 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릿결도 좋아지고 특히 키가 컸어. 키가 컸다는 말 무슨 말이게? 골다공증이 있었는데 그 골다공증 다 나았다는 말입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키가 점점 줄어요. 왜? 척추뼈가 점점 작아지니까. 지금 뉴스타트 하고 나서 뭐예요? 척추뼈 한 개 한 개가 조금씩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키가 컸어. 그런 게 뉴스타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은 제가 치료비를 받는다면 한 10억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생기로 난 거니까 치료비를 받을 수가 없어. 그렇죠? 왜? 생기는 제가 주는 게 아니거든. 제가 주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생기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응? 여러분, 생기라는 단어는 의과대학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생기라는 것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생기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무엇을 아는 것이 힘이다? 진선미 속에 있는 알므로. 그러니까 모르면 생기를 못 받아. 알면 받아. 아, 그렇구나. 그럼 그래서 이렇게 받는 힘을
생기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정신력입니다. 정신력. 정신력은 모르면 아는 것은 힘이고 모르는 것은 뭐요? 모르면 힘이 없는 뭐요? 모르야 한다요. 모르면 멍청이야. 멍청하게 있으면 죽어. 알아야 돼. 그렇죠. 생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고, 왜 현대의학에서는 생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고 하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측정하려면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계를 만들면 그 기계는 뭐만 측정할 수 있어요? 전기 기계일 거고, 그렇죠? 전기 기계는 뭐만 측정할 수 있어? 전기 힘만 측정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생기는 전기력이 아니고 뭐예요? 정신력이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선미를 알 때 받는 힘, 아는 것이 힘, 알아서 받는 힘. 이거는 정신적으로 받는 힘이죠. 그러니까 정신적 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없다 이래 버립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는 것은 이게 무슨 힘이냐? 이거는 생기로 된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현대의학에서는 뭐라 그러게? 저절로 된다. 저절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가 꺼져버린 것도 뭐예요? 저절로 꺼졌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혀서 꺼졌잖아. 그렇죠? 생기가 들어간 박수가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나오는 건 왜 나와? 박수가.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때 켜진 거야. 생기를 받고. 그게 아니네. 이 자식이 나를 속였네. 꺼져 안 꺼져요? 기가 막혀서 꺼져버려. 이 생기라는 에너지를 측정 불가능이라고 해서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는 거야. 그게 지금 그래서 그게 현대의학과 뉴스타트의 아주 치명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 가서 다른 환자들이 이렇게 보고 이러고 있는 걸 보면 뭐예요? 유전자 꺼져 안 꺼져? 아주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열심히 함성 지르고 박수 치고 이러면서 살아나는 거야. 유전자 생기를 받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생기를 많이 받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박수에 반응하는 속도가 조금 늦어요. 아시겠죠? 노력하세요. 노력하셔야 돼.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 조금 반응이
오케이, 쳐줄게. 네, 그러지 말고 우리 대식 씨처럼 그렇게 되면 본인의 기분도 좋아져요. 예, 본인 기분도 좋아지고 이제 소화도 잘 되고 예, 달라져요. 이게 조금만 노력하면 돼. 예, 그래서 어, 자, 어떤 사람은 안 낳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우리 대식 씨는 지금 좋아가지고 이런데 여기 이제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하게? 왜 이렇게 시끄러? 네, 이게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정말 안 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생기를 받자. 자, 유전자가 변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이제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 타임 잡지 알죠? 이 타임 잡지는 세계 최고의 잡지예요. 그렇죠?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면에서 가장 깊은 정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쓰는 이 타임 잡지 최고죠. 타임 잡지 다음에 이제 뉴스위크라는 잡지도 있죠. 이 타임 잡지가 여러분 이게 이 타임 잡지는 언제 나왔냐 하면 2010년입니다. 지금부터 15년 전 2010년 1월 18일자 타임 잡지에 타임 잡지 표지에는 어떤 것을 등장시켜요? 뉴스인데 새로운 소식인데 정말 놀라운 소식이 터졌다. 그렇죠? 이거를 대서특필이라고 합니다. 자, 뭐냐? 2010년 1월 18일자 타임 잡지 표지에 DNA가 터졌습니다. DNA는 뭐예요? 유전자예요. 그렇죠? 유전자. 그러니까 your DNA, your는 뭐예요? 당신의 유전자. 이건 뭐예요? Why는 뭐예요? 왜 당신의 유전자는 자 보세요. 왜 당신의 유전자는 isn't는 뭐냐면 is는 뭐이다 이고 isn't는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야.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무엇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뭐가 아닌가? 당신의 데스티니가 아닌가? 데스티니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운명입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가? 이때까지는 모든 당신의 운명은 당신의 유전자에 달렸다 그랬어. 당신이 재수 없이 건강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그 부모의 유전자대로 당신의 건강 상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유방암의 경우
유방암에 걸린 엄마로부터 태어난 아기는, 여자아이는 어떻게 돼? 유방암에 걸릴 운명이야. 음. 근데 그거는 딸 있어요, 우리? 딸 없어요. 다행이네. 자, 딸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이 35살 때 태어났다. 그러면 그 35살 이전에 태어났으면 어, 엄마가 유방암이 없을 때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어. 그러나 35살 때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면 그 진단 받기 전 한 4년 내지 5년 동안 5년 그 전에 유방암이 생기고 있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유방암이 생긴 이후에, 그러니까 엄마가 31, 32살 때 그 아기를 낳았다면 그 아기는 나중에 커서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겠죠? 왜? 예, 엄마의 유방세포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돼서 암세포가 있는데 딸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딸의 유방세포 안에도 그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그럴지라도 그 딸이 그 엄마의 유방암 유전자를 타고 났을지라도 그 딸이 유방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을지라도 그 유방암 유전자, 엄마로부터 타고난 유방암 유전자도 건강한 유전자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방암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 버리면 그 딸은, 엄마는 유방암 걸렸을지라도 딸은 유방암에 걸릴 운명이 아니다 이 말이야. 왜? 유전자가 안 변한다면 엄마로부터 내가 유방암 유전자를 타고 났기 때문에 나도 유방암에 걸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고, 그래서 유방암 걸릴 거고, 유전자가 변한다면, 음, 변한다면 그는 아기가 태어나서, 딸이 태어나서 커가면서 뉴 스타트를 잘하면 그 엄마로부터 타고난,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방암 유전자도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르면 어떻게 되냐? 이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어, 어, 그 유명한 여자 배우, 영화 배우 있죠, 미국 여자 배우, 안젤리나 졸리. 예, 예,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가 몸매가 끝내주잖아요. 예, 진짜 섹시해요. 어, 어, 어. 특히 이 가슴이 아주 아름다웠어. 예. 근데 안젤리나 졸리가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가슴 두 개 다, 양쪽 다 잘라냈어. 왜? 엄마가 유방암이야. 그 안젤리나 졸리도 검사를 해보니까 엄마로부터 유방암 유전자를 받았어.
그래서 안젤로나 졸리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86%.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양쪽 다. 전 너무 아까워요. 음, 음, 여러분. 근데 그 후에 뭐를 알았어? 유전자는 운명, 유전자를 엄마로부터 타고났다고 해서 유방암에 꼭 걸리는 운명은 아니다. 왜? 타고난 유전자도 변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여러분은 네 마음속에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져야 돼요. 네. 그 길만이 여러분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 길이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의학계에서 뭐라고 유전자도 변한다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뉴스야, 이거. 그러니까 이 타임 잡지는 주로 정치, 경제, 이 두 가지를 주로 많이 다루고 있지, 의학은 별로 안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 경제 뉴스보다 뭐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게 카바, 그렇죠? 책 표지, 표지 스토리로 등장시킨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근데 이거는 어쩐지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가 뭐예요? 않았어. 저는 한국 와서 강의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야,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타임 잡지 표지 스토리에 등장할 만큼 중요한 것이 이게 언제 나타났다고? 2010년. 2000년 되기 전부터 이걸 이제 연구해 오다가 드디어 2010년에 이게 확실하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유전자는 이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유전자는 안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는 뭐예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자일지라도, 엄마 뱃속에서 받은 유전자일지라도 후천적으로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배운 유전자 의학은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그 유전자로 결정돼 가지고 후천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는 변할 수가 없다. 그렇게 배웠어. 그러니 여러분, 이게 완전 그 옛날 그 유전자 의학은 완전히 지금 이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낸, 그래서 그때까지의 유전자 의학은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었어. 유전자는 선천적으로만 결정된다. 그런데 아니다. 후천적으로도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유전자일지라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낸 유전자 의학을 여기 보면 여기 제네틱스죠, 그렇죠? 제네틱스 요거를 가리면 제네틱스라는 단어는 유전자 의학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에피가 붙었죠. 에피가 붙으면 후천성 유전자 의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후천자를 빼고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유전자 의학에서 후성 유전자 의학.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어떻게 생긴 거다? 새롭게 생긴 거다. New Science.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과학이 뭐 한다? reveal 한다는 말은 펼쳐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보여주고 있다. 뭐를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How? The choices you make. 당신이 하는 선택. Choices you make. choice는 선택이죠. 당신이 하는 선택들이 여러 가지 선택들, choices, 복수죠. 당신이 하는 여러 선택들이 그것이 당신의 유전자를 뭐 한다? 변화시킨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한 거요? 뉴스타트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항암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생기를 선택했습니다. 항암제, 수술 아무리 해봐야 유전자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유전자를 변질시킨 그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암은 아무리 잘라내고 항암제로 죽여봐야 잠시 동안 줄었다가 다시 뭐요? 재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타임 잡지가 결국은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여러분의 선택이다. 여러분은 지금 뭘 선택한 거예요? 뉴 스타트, 생기를 선택했어. 그 선택은 유전자를 변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자들은 이런 기사를 이 기자 이름이죠. 써놓고 아마 흐뭇할 거예요. 많은 한국의 이상구 박사도 이 기자가 쓴 기사를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서 이렇게 암이 낫는 사람들이 많도록 한 기사를 썼잖아.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기사대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유전자의학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마침내 현대의학이 멋진 의학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날 수 뭐요? 있습니다. 왜? 유전자는 변하니까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유전자가 변한다는 소식은 아주 새로운 소식이에요. 소식이고 이때까지 의사들이 몰랐던.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은
유전자는 변할 수 있구나. 예. 그,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받기를 선택하겠다? 생기 받기를 선택하겠다. 나는 함성을 지르기로 선택하겠다. 노래를 부르기로 뭐요? 선택하겠다. 이 선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기가 넘치는 그러면서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이제 이렇게 강의로부터 아름다움 속에도 뭐가 있구나? 생기가 있구나. 그때 그러면서 설악산을 쫙 쳐다보면 뭐요? 이야, 정말 설악산은 멋지구나. 그러면 생기 받아 안 받아? 생기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듣고 하면서 몰랐던 걸 알면 또 생기 받고 계속 생기를 받으면 우리 저 뒤에 앉으신 우리 이희관 선생님은 위암이 싹 다 나신 분이에요. 네, 네, 네. 한 15년 됐죠? 20년 전에 20년 전에 뉴스타트에 오셔서 사모님은 백혈병이 싹 나고 여러분 뉴스타트는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무슨 약을 처방해서 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받고 난 거예요? 생기를 받고 난 거예요. 예. 그러니 저는 의사로서 저는 옛날 그 약 처방하고 이런 의사 할 때는요. 하루하루가 지겨웠어. 왜? 처방해봐야 나 안 나? 그냥 치료할 뿐이야. 무슨 치료? 증세 치료. 여러분은 증세 치료를 받아가지고는 뭐가 안 돼요? 질병 치유가 안 돼. 질병 때문에 생기는 발생하는 증세만 치료할 뿐이지 질병 그 자체는 절대로 치유가 뭐예요? 안 되는 거야. 질병은 치유를 못하면서 그냥 혈압이나 좀 낮춰주고 또 약 안 먹으면 다시 올라가고 그냥 혈당이나 좀 낮춰주고 그거요. 평생 해봐야 당뇨병, 고혈압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이제는요, 당뇨, 고혈압쯤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뉴스타트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암 환자가 아니면 그렇게 뭐요? 심각하게 취급하지를 않아요. 암 아닌 다른 병은 쉽게 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주로 암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은 암 얘기를 하면 그게 병 중에 제일 이제 심각한 병으로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면 다른 병은 뭐예요? 안심하시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의사로서 신나게 안 나게 신나.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침에 우리 집 사람한테 우리 박민희 씨가 한 번도 휴게소 들르지 않고 한꺼번에 싹 왔는데 전혀 안 피곤하고 컨디션 아주 좋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래 뭐 우리 대식 씨도 뭐야 통증 싹 이때 통증 때문에 고생이 심했어요. 이제 그 통증이 완전히 잡혔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생기 받아야 안 들어요. 그럼. 그래서 이런 생기가 넘치는 분위기 속에 있어야 생기를 받는 거예요. 자, 요양병원, 호스피스, 생기 받는 분위기요, 유전자 꺼지는 분위기요. 병원 가도 그렇잖아요. 입원해 있으면 주위에 그냥 그래서 여러분은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선택이라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라는 말은 유전자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난자 한 개 속에서 아기가 둘 생겼으니까 유전자는 꼭 같을 수밖에 없지. 완전히 똑같은 유전자. 얘들 지금 현재 나이가 7살이에요. 그 지금 완전히 상태가 얘는 심한 우울증에 걸렸어. 우울증 걸렸다는 말은 무슨 유전자가 다 꺼져 뻗었다는 말입니까? 엔돌핀 유전자가 안 나와. 얘는 웃을 줄도 모르고 지금 지난 1년 동안의 이 상태, 우울증을 앓고 있게. 얘는 싱싱해, 활발하고. 여러분, 엄마가 맨날 둘 다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같은 엄마가 똑같이 만들어주는 음식 먹고 똑같은 방에서 자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1년 전부터 쟤는 우울증에 걸렸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든 환경 똑같아야 안 같아.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기억하세요. 선택이에요. 여러분도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를 나중에 강의를 깊이 들으면서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구나. 그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선택 때문이에요. 남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화가 난다, 미워한다. 이거 다 뭐예요? 나의 선택입니다. 너 나 미워해. 난 상관없다. 어느 쪽을 선택하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사람들은 이래요. 쟤 때문에 나는 미워 죽겠어. 그거는 뭐예요? 내 선택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번쩍했어요? 그러면요. 이 번쩍, 그러네? 제가 날 미워하든 안 하든, 그거는 제 뭐예요? 제 선택의 자유야. 나도 제 미워하려면 하는데, 제가 나한테 속상하다 어쩌다 하면, 나는 뭐예요? 나는 미운 걸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런데 내가 쟤를 미워할 때, 쟤도 나한테 대하여 미워하든지 좋아하든지는 각자의 뭐예요? 각자의 선택 아닙니까?
왜 지가 참견하고 내가 미운데? 그럼 자기는 그래놓고 남이 자기를 미워하면 뭐예요? 전현이 나를 미워한다. 웃기죠? 이 인간이 웃기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병 걸리는 거야. 선택의 잘못이야. 지금 이거예요. 이게. 1년 전에 얘들이 6살 됐을 때는 둘 다 깔깔거리고 아주 행복한 애들이었는데 1년 전부터 이렇게 변했어. 왜? 아, 엄마가 아주 독한 감기 몸살에 걸렸어. 그래서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침밥도 못 해주고 얘들이 그냥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다가 한 2주를 엄마가 앓고 났더니 얘가 이렇게 돼버렸어. 얘는 왜 이렇게 돼버렸게? 선택을 잘못했어. 엄마가 꾀병불인데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밥을 해주기 싫어서 꾀병부렸다. 얘는 뭐예요? 엄마가 아팠다고.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꼭 같은 엄마를 두고 선택이 달라. 얘는 진실대로 선택했고 얘의 선택은 뭐예요? 아니야, 거짓 선택을 한 거예요. 잘못 선택한 거라고. 하필이면 왜 그렇게 꼬아서 생각할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 딸들은 골치 아파요. 저도 딸이 둘이에요. 아시겠죠? 연년생 딸이 둘인데 둘 다 아빠가 밉대. 왜? 물으면 이유가 뭐가? 아빠는 언니만 사랑했다. 언니는 뭐라 그러게? 아빠는 동생만 사랑해. 둘 다 밉대. 그럼 저는 뭐라고 생각할게? 그거는 네 선택이야. 선택의 차이. 아빠는 너 둘 다 사랑했어. 아빠는 둘 다 사랑했어. 이거를 밝혀낼 수가 없어. 그러니 아빠로서 답답해, 안 답답해? 그래서 제가 병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쟤들은 얘는 그렇게 선택을 둘 다 그렇게 선택을 한 걸 어떻게 해? 여러분, 인생이란 게 그래서 복잡한 거야. 아시겠죠? 그 인생의 모순입니다. 그 모순의 피해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아시겠죠? 제발 어떤 쪽을 선택해야 돼? 긍정적인 쪽을. 즉 유전자 안 꺼지는 쪽을 선택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암 환자가 된 사람들은 성격상 어떤 성격이게? 유전자 꺼지는 쪽을 자꾸 선택하는 사람들이야.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똑같은 엄마를 두고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그러면 건강하다. 응, 유전 안 꺼져.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첫째, 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인정해. 그게 위대한 선택이에요. 그게 선택이라니까.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거는 저 사람의 뭐야? 선택의 자유다. 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해방됩니다. 자유로워져. 그러니까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 안 하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의 자유도 누릴 수가 없어. 나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인생 철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라는 이 말의 이 핵심, 이 핵심이 어디에 있는 말이게? 그게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뭐를 주신다? 선택의 자유를. 그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요게 성경을 한 줄로 딱 줄이고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너희 살 때 골치 아프지? 힘들지? 속상하지? 내 식대로 해봐. 그러면 너희 병도 꺼진 유전자 다시 켜질 수 있어. 이렇게 돼. 이게 단순한 진리. 아시겠죠? 이거를 못 깨닫고 죽으면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 어, 어, 중전 마마가 이제 장희빈 예. 그러다가 이제 장희빈이가 하도 속상하게 하니까 중전 마마가 유전자가 다 꺼졌어. 그래서 이제 죽어 병 걸려가지고. 죽으면서 뭐라 그래? 이제 그 자녀들 보고 이제 어머님 그러고 있으면 중전 마마가 뭐라 그래요? 이 너희들은 이 애미의 원수를 꼭 갚아다오. 그러면서 숨이 넘어갔어. 넘어가는데 눈 감아 못 감아? 못 감아. 이러고 죽어. 그러면 그 어머니가 죽는 순간에 눈을 못 감고 눈을 번쩍 뜬 채로 죽은 그 모습이 그 자녀들의 뭐예요? 그래가지고 저 장희빈 전연을 우리가 복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대로 유전자 꺼지는 걸 물려주는 거야. 아시겠죠? 네. 이렇게 살지 마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알고 보면 여러분 그냥 뉴스타트는 아주 과학적이지만 과학의 세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정신 세계로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얘가 이 우울증이 나으려면 어떻게 나아야 돼요? 약 먹어서 안 돼요. 약 먹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먹는 거야. 그럼 진짜 낫는 방법은 뭐예요? 어느 시점에 가서 엄마가 나를 사랑했구나를 깨달으면
유전자가 어떻게 팍 켜진다고. 이 깨달음이 없이 치료하려면 평생 약 먹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에 와서 이런 뭐예요? 깨달음이 점점 쌓여가요. 그러면 사는 것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그러면서 암세포 속에 변질되어 있는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희망 가지시고 아주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참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온 전신 만신이 다 아파. 그래서 온 몸에 병이에요. 제가 뉴스타트를 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가 홀몸이 된 것이 나이 30에 홀몸이 됐어요. 우리 아버님이 나이 30대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그 6.25 전쟁 때 1950년대 그때 이 7살밖에 안 된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혼자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쌀이 없다, 뭐가 없다. 막 저는 스트레스 막 엄청 받았어. 그래서 저도 건강 상태가 무지무지하게 나빴어요. 제가 뭐를 배우고 나서 드디어 39살 때, 각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 그 선택의 자유는 그 사람 고유의 권리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자유권을 박탈당하고 싶어야 안 싶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유라는 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39살 때 드디어 이 중요한 선택의 자유를 깨닫고, 그때부터 새롭게 생각하자.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나 이거 의사 안 할래. 라는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 왜? 낫지도 않는 그 증세 치료, 약 쓰고, 저는 그 당시에 의사할 때, 일요일 오후부터 우울증이 걸려요. 왜?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하면 너무너무 지겨워. 그 아픈 사람들 하루 종일 보는 거야. 오는데, 약을 조금 올려봅시다. 약을 바꿔봅시다. 이것밖에 없어. 그런다고 내가 의학적으로 이 약을 바꿔주면 이 병이 낫느냐? 천만의 말씀. 이 약을 좀 올려주면 병이 낫느냐? 천만의 말씀. 안 낫는 거는 정해져 있어. 왜? 약이라는 것은 생기를 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9살 때
내가 이렇게 지겨워하면서 매 일요일 점심 먹고 나면 그때부터 지겨워. 왜? 내일 출근해서 환자 볼 거 생각하고. 네, 전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음, 내가 갈 길을 선택을 해야 돼. 근데 막 돈은 엄청 벌었어. 미국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어, 그래서 제가 일단 병원은 끝 하고 뉴스타트를 시작했어요. 아시겠죠? 어, 그러면서 제가 건강해지기 시작. 음. 아, 그러니까 지겨워서 정말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내과 의사가 최고였어요. 어, 어. 요즘은 안과, 피부과, 뭐 성형외과가 최고더라고. 근데 그때는 내과가 최고였어. 그래서 근데 이거는 내 이거는 다 내과의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인데, 예.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 드디어 제가 저도 새로운 뭐를 한 거예요? 39살 새로운 출발. 그러면서 돈 다 그렇게 잘 벌던 거 다 까먹고 예. 그러나 지금 아마 계속 그렇게 지겹게 일요일 오후마다 우울증 걸리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저는 벌써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뉴 스타트를 하고 사니까 지금 82세인데 뭐 요즘 생각에는 이 정도 컨디션이면 뭐예요? 90살도 갈 수 있고 또 그 넘어도 뭐예요?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왜? 그때 돼도 어떻게? 네, 달리기 하면서 네, 그런 사람들 있어요. 네, 90세도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느냐 하지 않냐 이게 문제예요. 하다가 중단해 버리면 그냥 효력 없어져 버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야말로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부디 얘는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부정적. 유전자 꺼지는 쪽을 선택한 거야. 이제 선택을 확 바꾸세요. 이 순간부터. 모든 생각은 내 유전자가 꺼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도 알고 보면요,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지점에 도달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동시에. 긍정적일래? 유전자 킬래? 유전자 끌래? 그거밖에 없어요. 그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유전자 끄는 생각을 그동안 자주 많이 선택한 결과예요. 지금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그래서 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악착같이 긍정적으로 유전자 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병 하나도 안 걸리고 92세까지 살았어요. 아시겠죠? 예. 치매가 약간 오시긴 오셨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다 죽어가던 우리 어머니도 그래 아들아 알겠다. 긍정적으로. 우리 어머니는 저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왜? 제가 병원 안 한다니까. 속상해가지고. 어. 그 제가 뉴스타트 한다니까. 무슨 소문이 난 줄 아세요? 어머니 친구들이 당신 아들 미쳤다며. 왜 병원 때려치고 뭐 뉴스타트라는 걸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러다가 여러분 참 우리 어머니가 훌륭하신 점이 뭐냐고 하면 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막 제가 뉴스타트 하는 바람에 제가 돈 잘 벌고 막 미국서 별장 사고 벤츠 사고 보트 사고 막 이럴 때는 우리 어머니 신났어. 그러다가 뉴스타트 한다고 이제 돈도 안 벌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게? 우리 어머니가 막 속상해 죽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뉴스타트를 하고부터는 뭐예요? 점점 건강해져.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한국에 뭐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김포공항에 내렸어. 그 김포공항에서 이제 차를 탔는데 우리 어머니가 바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저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져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네 머리카락이 달라졌다. 몸이 약할 때는요, 이 머리카락도 약해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제 머리카락이 이제 까매지고 윤이 나고 굵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저도 알겠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미친 거는 아니구나. 왜 이게 건강해지니까 점점.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떤 일로 나왔냐? 강의한다고. 그랬더니 내가 너를 오해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다. 음, 어,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옛날같이 돈을 안 번다고 내가 너를 미친놈 취급을 했는데 네가 분명히 건강해진 걸 보면 뭐예요? 네가 미친 게 아닌 것 같다. 그래.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 네 강의에 참가해서 꼭꼭 들어보겠다. 일주일 꼬박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너는 뭘 하고 있구나? 혁명을 하고 있구나. 현대의학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구나. 의사로서. 혁명가니까 가정이 온전하겠냐? 그때는 제가 온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애미도 오늘부터 네가 시킨 대로 할 거고 나도 네가 하는 혁명에 동참하겠다. 그 후로부터 우리 어머니 건강 상태가 확 좋아져 버렸어.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부산의 그 동네에 그 뭐라 그래요? 그 노인들 가서 아니 그 있잖아요. 어, 예?
복지관. 복지관에 나가서 뉴스타트에서 배운 스트레칭을 노인들에게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저한테 배운 강의도 듣고 해서 구라도 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건강 상태가 달라. 우리 어머니도 건강혁명에 동참하게 됐어, 여러분. 그래서 다 뭐 한 거요? 위대한 선택을 한 거야. 여러분들도 이 위대한 선택으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